네, 한국비즈니스 경영관리센터 임성우 대표입니다. 자, 정책자금 컨설팅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대표님들은 떠오르시나요? 컨설팅 업체들 사기 아니야? 수수료 비싼 거 아니야? 뭐 안 내면 어떡하지? 이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선입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실 재밌는 건 이 컨설팅을 맡기는 대부분 대표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누구보다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분명 부정적인 시선이 있고 불확실한 리스크가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왜 도움을 요청하시는 걸까요?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믿을만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정책자금 때문에 사기를 맞아가지고. 사기요? 네. 정책자금 사기를 어떻게 쳐요? 그러니까 이제 해준다고 하고 수수료 네. 받으시고 연락 두절되셨어요. 아니, 그 업체 이름이 뭐예요? 그 업체 모르겠어요. 그 인터넷으로 제가 알아봤는데 네. 홈페이지도 없어졌어요. 홈페이지도 없었다고요? 네. 제가 그 수수료 한 30만 원 정도 입금했거든요. 아이고야. 아니, 진짜 이 대표님이 한번 디이시니까 이제 막 저희 거 유튜브랑 막 블로그랑 막 찾아보면서 맞아. 이런 걸 내가 봤었어야 되는데 아마 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새벽 내내 다 봤어요, 유튜브. 아니, 그거는 근데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알고 봤더니 막 대포통장 막 그런 거라서 일단 정지는 시켜놨어요, 저희가. 우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대표님들일 거예요. 첫 번째, 정책자금 컨설팅 한번 받아볼까 말까 막 고민하는 단계의 대표님들일 건데요. 이런 서비스가 처음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보를 막 찾아본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유형의 대표님들은 정책자금 컨설팅을 받기로 마음 먹은 대표님들일 겁니다. 이 분류의 대표님들은 이게 사기는 아닐까, 이런 부정적인 건 이미 검증을 다 끝낸 대표님들일 텐데 이 대표님들은 어떤 컨설팅 회사를 선택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시는 대표님들이거든요. 이 두 가지 유형의 대표님들에게 이번 영상에서는 정책자금 컨설팅이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합법인가, 사기꾼들은 어떤 유형인가,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를 선택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비즈니스 경영관리센터는 2019년 설립 이후에 대표 책임자를 걸고 대표인 제가 직접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대표님들이 언젠간 이 서비스가 필요할 때 최고의 컨설팅 회사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걸러야 할 회사 정도는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자, 우선 정책자금 컨설팅 사기인가요? 불법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떤 게 사기냐? 이 기관을 사칭하거나 대가성으로 보험 상품을 가입시키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불법이고 사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경영 컨설팅 업체로 사업자 등록증 없이 활동하는 것 또한 불법이 맞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불법이냐?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3자 부당 개입의 유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성공시켜준다고 하고 실패 시 수수료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둘째,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 자,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여기 다 나와 있죠. 이런 유형의 업체들은 누가 봐도 사기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책자금 기관에서는 이 정책자금 컨설팅이 불법이 아닌데, 사기가 아닌데 왜 이렇게 정책자금 컨설팅 3자 개입을 싫어하느냐? 자, 첫째, 사기꾼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피해 사례도 많겠죠. 그래서 애초에 3자가 끼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어떤 피해가 생겨요? 컨설팅 업체들이 과도한 선수수료를 입금받고 잠수를 타거나 컨설팅 실패를 했을 때 잠수 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헬스장 운동하러 가서 1년치 결제하고 PT 다 끊어놨는데 헬스장 문 닫고 잠수 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겁니다. 자, 둘째는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는 업체들이 많으니까 제3의 피해자가 생기는 건데요. 이 가짜 매출을 만든다던가 경력 위조한다던가 그런 업체들이 해당되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컨설팅 업체랑 대표 간에 소송 발생이 많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 영상을 보는 대표님들은 컨설팅 회사들만 사기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반대인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이 컨설팅 끝나고 나서 이 업체 대표님들이 오히려 잠수 타는 경우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이 회사 날리려고 작정하신 대표님들이라던가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겠죠. 반대로 컨설팅 업체는 처음에 약속했던 거랑 다르게 추가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사실 기관에서는 컨설팅 끼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컨설팅 받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겠죠. 정상적으로 컨설팅을 받으려면 정상적인 정책자금 컨설팅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정상적인 정책자금, 이 컨설팅 업체는 어떻게 선택하는 거냐? 그 정상적인 컨설팅 회사 중에서 또 괜찮은 회사는 어떻게 필터링 하는 것이냐? 이 지금부터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부터는 정책자금 컨설팅을 받기로 마음 먹은 대표님들이 업체를 선택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첫째, 무조건 업력을 확인하셔야 돼요. 대표님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맡겼는데 경력도 별로 없고 업력도 짧다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라식 수술을 받기로 마음 먹었어요. 2명의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 선택해야 돼요. 한 명은 이제 막 개원한 의사 선생님이고 한 명은 수술 경험이 수천 번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대표님들이라면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의사 선생님들이야 개원하기 전에 엄청난 경험이 또 있으시겠지만 기왕 같은 값이라면 경험이 풍부한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는 게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업력과 컨설턴트의 경력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담받기 전에 어떻게 업력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냐? 사실 이거는 물어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좀 물어보기 좀 그러니까 그 회사 SNS를 추적해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뭐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뭐 이런 SNS에 최초에 작성한 글은 언제고 마지막으로 작성한 거는 뭐 언제인지 꾸준히 업로드를 했는지 이런 걸 보면 대략 가늠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영업사원이 컨설팅하는 것을 가급적 패스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대표가 직접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컨설팅은 영업사원들이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통? 어떤 소통이 잘 안 되냐? 컨설팅을 맡기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답해줘야 되는 이 영업사원이 본인들도 모르니까 본인 회사 대표한테 또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돼버리면 직접 소통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답이 늦을 수밖에 없겠죠. 답이 늦어버리면 결국엔 컨설팅 받는 대표님들만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자, 이 영상 있죠. 이 영상 나오는 대표님들이 다른 업체랑 컨설팅을 먼저 시작하셨는데 컨설팅을 중단하고 저희한테 다시 의뢰하셨던 이유가 결국엔 소통 때문이었거든요.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컨설팅 회사를 잘못 선택하시면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영업사원들한테 계약했다가 컨설팅 실패하면 이 따지기가 애매하다는 건데요. 진행하다가 뭐 어쨌든 일이 잘 안 됐어. 뭐 그러면 뭔가 AS가 있거나 차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퇴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골치 아파지죠. 물론 경력도 어느 정도 되었고 능력도 있는 컨설턴트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제 지인이 저를 제외하고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고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를 찾는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경력 확인이 되는 대표가 직접 하는 곳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대표가 아니라 영업사원들이 컨설팅하는 곳에 맡기게 되면 또 어떤 일들이 또 발생될 수 있냐? 계약하면 이 카톡방에 본인 회사 멤버들 다 초대해서 5명, 10명씩 그 방에 막 넣어버리는 회사들도 많더라고요.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요새 개인정보, 뭐 쿠팡, 뭐 SKT 뭐 이 개인정보 얼마나 문제가 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 왜 보여줘요? 그냥 컨설턴트랑 컨설팅 받고자 하는 대표님들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뭐 굳이 추가한다면 혹시 모를 비상인원 한 명이면 충분하거든요. 대표님들의 개인정보는 대표님들이 직접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드시 사례를 보여줄 수 있고 사례가 오픈되어 있는 업체를 선택하라인데요. 수십 수백 개의 컨설팅 회사가 존재하지만 사례를 오픈할 수 없다면 그건 신뢰하기가 좀 어렵죠. 내가 운영하는 매장이 맛집이면 당연히 많은 리뷰들이 존재할 거고 내가 능력 있고 검증된 컨설팅 회사라면 수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곳에 상담 받았더니 무조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업체가 있고 또 어떤 곳에 상담했더니 뭐 대표님과 비슷한 사례 이런 대표님들이 계셨는데 뭐 이 대표님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도와드렸더니 이렇게 정책자금이 승인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근거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보여준다는 건 뭐 사업계획서가 되었든 뭐 후기가 되었든 그런 걸로 할 수 있지만 이게 사람이 들으면 딱 느껴지는 거거든요. 뭐 무조건 됩니다. 되게 해드릴게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 없이 내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자신감을 표출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내가 정책자금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국가 정책자금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 곳이나 상담 신청 남기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상담을 받아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세 가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째, 업력 확인 가능한 회사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대표님의 중요한 업무를 경력 검증도 안 된 그런 컨설팅 회사에 맡기다? 그건 컨설팅이 아니라 운에 맡기는 거죠. 그냥 물 떠놓고 그냥 되게 해주세요. 그냥 바라는 겁니다. 행운을 바라는 거예요. 자, 둘째는 영업사원이 컨설팅하는 회사 말고 회사 대표가 직접 컨설팅하는 곳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죠. 영업사원들은 대표님을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사례 확인이 안 되는 업체는 조금 좀 거르셔라. 나와 비슷한 사례는 좀 있는지 이런 건 SNS 조금만 뒤져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다만 꾸준히 업로드 했는지 언제부터 업로드 했는지 같이 살펴본다면 더 좋겠죠. 이 정책 자금 컨설팅은 직접 하셔서요. 자금 수령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겠지만 이 직접 해봤는데 안 된 대표님들이라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대표님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본인 업무가 있으니까 시간 단축시키기 위해서 맡기려고 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을 텐데 그런 대표님들에게 정책자금 컨설팅은 꼭 필요한 서비스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이 사업 확장에 성공하신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 10%가 넘는 이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쓰는 대표님들이 저금리로 대환을 받으면서 이자 부담을 아끼신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를 잘만 활용하면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한국비즈니스 경영관리센터는 2019년 설립 이후에 대표 책임
책임제를 걸고 영업사원이 아닌 대표님 제가 직접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시나 당사에 도움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이라면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에 문의하기란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대표님들의 사업에 언제나 좋은 기운들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